다음 사건은 저희가 좀 계속적으로 좀 전해드린 내용인데 김남국 변호사님 니코틴 살인이라고 해가지고요. 내연남이랑 짜고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 항소심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항소심도 역시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 네, 1심, 2심 이게 많은 국민들도 관심을 가졌고 사실 이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건인데요. 그랬던 이유가 이 용의자들, 피고인들의 이 직접적인 살해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간접적인 이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남편이 이 사망을 한 채로 발견이 되는데 여러 타살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잠든 채로 사망한 것이 발견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치사량의 니코틴이 발견되었고 또 동시에 졸피뎀, 그러니까 잠을 재우는 그런 약이 이렇게 함께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인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아내가 돈을 황급히 송금한 여러 가지 이러한 정도의 정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수사 과정에서 두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한 것을 인정할 수도 있을 텐데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부인을 합니다. 그랬던 이유가 이 니코틴에 대한 주입 방법이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코틴을 주입한다라고 한다면 음용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주사에 의한 방법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부검 결과가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동기, 살해와 관련된 동기가 간접적으로 나중에 여러 가지 금전적인 움직임을 보고 금융거래 흔적을 보고 경제적인 목적에 의한 살해였다라고 하지만 이 아내 말고 또 다른 다른 이때 함께 공범이 왜 살해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1심과 2심에서 과연 유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도 다른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두 사람에게 모두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심 변호사님, 이 판결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재판부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만이 아니고 이 정황 증거를 전부 다 판단을 했을 때 법원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없이 이게 유죄 판결에 확실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 검찰은 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아, 그렇죠.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택한 이유는 이 흉악하게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도 이 사람들에게도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사형을 구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1997년도 이후로 사형을 지금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부터는 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피살자가 아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범죄에서 살인을 당한 피해자가 3명 이상이라든지 이 살인에 대한 수법이 굉장히 잔혹하다든지라고 해서 이 사형제도 구형 자체를 조금 더 신중하고 엄격한 지금 판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입니다. 근데 재판부가 표현을 배은망덕한 범행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마 처음부터 이 남편하고 이제 결혼해서 같이 살았던 게 아니라 다른 이제 혼인 관계가 있었고 그 안에서 자녀가 2명이 있었고 그 이혼을 하면서 자녀 둘만 이제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망한 남편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같이 살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어떤 직접 증거도 없는데 이게 살해가 확정된 이유가 뭐냐면 숨지기 2달 전에 갑자기 혼인신고를 해요. 그랬죠. 숨지기 2달 전에 갑자기 혼인신고가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건데 그리고 이제 니코틴 원액을 외국에서 이 내연남이 구입해 왔던 정황도 드러나고 그리고 검색했던 거 니코틴 치사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색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살해 동기가 살해한 어떤 실제 살해를 했다라는 걸로 이제 연결이 된 건데 그러니까 배은망덕이라고 표현한 게 사실상 이혼하고 나서 이 자녀를 부양해야 되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아내를 사실상 이 남편이 도와주는 셈이잖아요. 사랑했으니까 어쨌든 이 다른 자녀들까지 다 자기가 돌보면서 부양을 하고 심지어 혼인신고도 하고 이 남편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이 아내는 그 전부터 내연남이 있었던 거죠. 내연남이 있었고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서 이 남편은 모르게 하면서 이 관계도 지속하고 이 남편은 모르게 하면서 이 남편하고의 경제적인 어떤 도움은 계속 받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 재산을 노리고 이렇게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하니까 당연히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실제로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직후에 남편 이름으로 된 건물 두 채를 팔아서 8억 원 정도를 이제 자신이 획득하고 그중에 1억 원을 내연남에게 송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억 원을요? 알겠습니다.
빨리 얘기했어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우리 여러 가지 증거가 없어가지고 많이 처벌을 못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황 증거로 충분히 저는 납득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최현미 기자가 얘기하셨듯이 남편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내연남한테 보내고 내연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순도 99% 니코틴 원액도 구입했고 니코틴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하면 정황 증거만으로 충분히 이건 살해 동기나 아니면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판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제 사건은 남는 사건 중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미제 사건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억울한 사람이 그러니까 분명히 심적으로 이 사람이 범인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걸 처벌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과학적인 수사 기법과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나 정황 증거를 통해서 이런 범죄들을 잘 찾아내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가능성의 여지가 전혀 거의 없을 경우. 그렇죠. 그럴 경우에 한해서는. 알겠습니다.